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남녀평등 고용평등법입니다. 1987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고용에서 남녀평등과 일하는 여성의 지위 향상,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와 육아휴직 등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 박근숙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강원 북부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날아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부산이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아하의 Take On Me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월요일에 정부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근숙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에 정부 국무회의에서 남녀 고용평등법이 이제 의결이 됐는데 일부 개정령안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정부에서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남녀 고용평등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절차적으로 보장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여성 일자리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평등화에서 모성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 내용이 담겼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은요,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난임 치료 휴가는 같은 경우에 그 신청 방법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던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확대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한 며칠 정도 쓸 수 있나요? 우선 난임 치료 휴가 규정은요, 2017년 10월 28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현재 이 치료와 관련해서는 그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쓸 수가 있고요. 예. 이 중에서 1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난임 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미리 사업주에게 얘기를 하면은 법적으로 이게 보장이 된다는 건데, 기존에는 이게 휴가가 법으로 그 보장이 안 됐었나요? 기존에는 그 출산 전후 휴가는 있었고요. 유사산 휴가까지는 보장이 됐었습니다. 다만 난임 치료 휴가와 관련해서는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난임 치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몸도 피곤하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지친다고 하던데, 이런 법이 보장됨으로써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육아휴직 관련된 얘기인데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과거에도 1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보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든 뭐 신규 입사자든 그 부분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육아휴직을 이제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요번에 신설된 난임 치료휴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비정규직이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사업장에서 특히 중소 영세 기업에서는 말하기도 어렵고 말한다고 네. 하더라도 들어주지도 않고요. 특히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계약직 이런 분들은 그 뭐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과 동시에 그냥 퇴사라는 그 성립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네. 되는데 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당장 이 법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과 난임 치료휴가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예. 뭐 난임 치료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뭐 해고든 불일리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5월 29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만의 뭐 벌금에 처하는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고용부에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만, 네. 말씀해 주시죠. 다만 최근에는 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이제 영세사업장 5인 미만이었나요? 네. 예,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셈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또 여성들의 뭐 어떤 평등 네. 근무를 하면서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여성들이 지금까지 좀 차별을 받아왔던 것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그 남녀 고용평등법은 사실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다만 그 남녀 노동자 간의 임금 승진이나 정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영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이번에 이제라도 좀 늦게나마 포함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있어야 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됨으로써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출산율 제고로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심각한 저출산의 이제 위기에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와 관련해서는 그 직장 여성의 모성 보호를 뭐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출산 전후휴가와 함께 난임 치료휴가 등이 뭐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을 기대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고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것인데 글쎄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여성들의 지위 향상 그리고 뭐 출산율 제고 같은 것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현실과 그렇죠. 이 법이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법이 적용이 되고 그 법이 영세 사업장까지 이제 모두 다 의무적으로 이 사항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다만 법이 없는 것과 법이 있는 거와 관련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난임 치료 휴가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확대라든지 이 부분이 추후에는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모성 보호를 하는 측면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이제 지난해 12월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정부가 발표했던 여성 일자리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 일자리 대책,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도 많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 육아휴직과 난임 치료휴가 등을 강화하는 부분은 추후에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법안이라든지 제도는 이렇게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지만 앞서도 제가 참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에서는 눈치를 보거나 실행 자체가 사실 좀 힘들거나 물론 신고할 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완될까요?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던데요. 현재에도 노동부 점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형식으로 영세사업장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 영세사업장 관련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일자리 안정지원금처럼 정부에서 홍보를 강화한다면 추후에 영세사업장도 이러한 휴가를 다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숙 노무사였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계리 취재단의 동행을 우리 측 취재단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시 우리 정부가 북측에다가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수용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고 오늘 그러면 우리 측 취재진들이 어떤 식으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로 7017 이 소식 전해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서울로 운영단 정용숙 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참 빠르군요. 서울로 7017을 이제 개장한다고 그리고 슈즈트리 전시한다고 그런 것들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방문객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5월 19일 오전에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장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외국인 비율이 전체 20%인 200만 명 정도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곳이 된 것 같아서 좀 저희는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1,000만 명이면은 굉장한 수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찾았던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평가를 좀 하셨던가요? 네, 저희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국인 방문객 만족도가 7점 만점에 평균 5.49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율도 4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이 만족도는 외국인 방문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저희 운영단에서 자체 조사한 거에 따르면 84%의 방문객이 서울로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하였고 또한 타인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훌륭한 여행지라든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보면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방문율이 41.3%로 나타났군요. 방문객들 만족도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사실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근처 상인분들이 1년 전에 좀 걱정 많으셨거든요. 평가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서울로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 또 상인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셨고요. 무엇보다 인근의 상권들이 새로 형성되고 방문객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들도 해결해드리고 그래야겠죠. 네. 자, 그리고 1년 전에 서울로 7017 보면 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 역시 새로 지은 집 느낌이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1년 동안 서울로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네, 조금씩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서울에 식재된 식물들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항상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꽃도 이쁘게 피어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새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차량이 다니던 도로 한복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어서 이 모습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개장 1년을 맞은 서울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로는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행 공간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보행길을 상징하는 퍼레이드 축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서울로 곳곳에서 버스킹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이런 공연들도 더 활성화시켜서 서울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매력적인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개장 1년을 맞은 서울로 7017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로 운영단의 정용숙 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경기도 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입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네, 경기도가 최근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버스 업체와 경기도민 또 버스 운전사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58곳의 버스 업체는 모두 다 시행 유예를 희망했고 버스 운전사 504명 가운데 70%가 역시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주민 1000명 중에 60%도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자 한다는 이유는 뭔가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에 버스 대수 감소와 운행 횟수 감소, 또 노선 폐지 등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주는 만큼 버스 업체가 버스 운전기사를 더 충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7월까지 충원하기는 어렵고 이 때문에 버스 운행이나 노선이 줄어서 교통이용 불편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근로시간 단축이 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서 당국이 사고를 예방하면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는 예로부터 훌륭한 곡창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벼 생산이 많았었는데, 근데 벼 재배 면적이 1990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네요. 네, 최근 조사 결과 경기도 내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지난 1990년에 17만 5천 헥타르에서 지난해는 7만 8,500 헥타르로 27년 만에 절반이 넘는 55%나 줄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급속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서 쌀 생산량도 1990년에 69만 5천 톤에서 지난해 37만 8천 톤으로 또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그동안 쌀 소비 감소로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쌀 생산이 줄면 당연히 쌀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네, 이런 쌀 생산량 감소에도 쌀값은 오히려 7, 8년 전 수준보다 못 미치는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쌀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가 더 줄어서 가격에 큰 변동이 없거나 더 낮아지는 건데요. 1984년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130kg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절반도 안 되는 62kg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쌀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쌀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잇따르던 대형 건물에서 화재 사고, 그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로 인해서 건물의 비상구를 어떤 물건으로 막아놓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 그리고 신고를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상구 관련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경기도가 지난 2010년부터 건물의 비상구 폐쇄와 물건 방치 등 비상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비상구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2012년에는 1,400여 건에 달했는데 지난해는 54건으로 아주 크게 줄었고요. 이마저도 52건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불법 행위가 줄은 것도 아닌데요. 실제 최근 점검에서 비상구 폐쇄 행위만 1,800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 비상구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인데요.
홍보를 강화하거나 포상 제도를 개선해서 그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승환이 부르는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5월 23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처음 법정에 서는 날입니다. YTN 뉴스 FM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상세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요. 몸은 지치더라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